예, 하락 종목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날이 좀 나타났는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시장적인 어떤 부담이 좀 있었죠. 뉴스 같은 경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 반도체 핵심 광물 수출 규제를 이제 시작하는 거다. 다른 광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 자체의 어떤 영향력을 떠나서 미중 갈등이 다시 제기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은 아시아 증시는 부담스러운 이슈로 보거든요. 오늘 아시아 증시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 그러니까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인데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각도가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했는데 경기가 신통치 않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졌던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외신을 보면 아시아 증시 조정 이후로 중국의 지표 부진 이렇게 꼽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주가 좀 부담을 줬고, 그리고 오늘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 한때 연중 거의 60%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이제 중립으로 낮추는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실적을 반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보다는 그냥 중립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논리가 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초반부터 SK하이닉스 빠졌고 삼성전자도 같이 눌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점도 또 영향을 좀 일부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좀 선전했던 거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고, 여기에 이제 또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또 대형 제약주들이 또 버텼잖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시황 종목 영향받고 코스닥은 대형주들이 좀 버티면서 양시장의 지수 자체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도 투자자들에게는 자꾸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금리 뉴스는 많이 나올수록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할까 안 할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걸 연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좀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신흥국하고 나눠서 보면, 선진국은 지난달에 9개 나라 중에서 7개 나라가 인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인상 분위기죠. 반면에 신흥시장은 13개 국가 중에서 11개 국가가 동결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G10 국가가 총 28회, 그리고 이제 금리를 합쳐서 9.5%포인트 올렸는데, 신흥시장 쪽은 올해 총 28회 13.75%포인트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나라도 더 많고, 터키, 트르키예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상폭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감안해 본다라면 작년 대비 금리 인상폭이 좀 줄어들었다. 사실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신흥시장 쪽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들은 FOMC 회의가 임박하니까 신흥시장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올릴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자꾸 또 씨름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올라와 놓고 보니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기에는 일정 눈치를 좀 봐야 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측면도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에도 좀 차이가 났죠. 코스피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또 던졌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내긴 어려운, 코스닥의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는데 코스피의 2차 전지는 올라가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런 수급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대형주들은 좋았어요. 예, 이게 탑10 내에서 하락한 종목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0.6, 0.15.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두 종목이 4.5포인트를 올려버렸거든요. 이 2개 빼면 코스닥이 오늘 4포인트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대형주들의 영향이 여전히 컸고, 특히 이제 거래대금이 에코프로가 오늘도 1조 5천억이 터졌거든요. 근데 금양이 오늘 또 6천억이 터져. 금양은 물론 코스피 종목이지만 저게 이제 수급에서는 코스닥 종목의 수급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거래대금이 2조 원. 이제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하고 감안해 보면 한 20% 정도 차지했거든요. 근데 어제 대비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날짜가 좀 지나갈수록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코스닥의 이제 수급을 뽑아먹는 건 조금 더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크는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막 거래대금을 잡아먹어서 다른 종목이 좀 눌리는 거는 정점은 좀 지나간 것 같다. 근데 수급 블랙홀은 조금 이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이제
제법 매수를 했죠. 뭐 지금 4거래일 만에 매수인데 매수 규모도 2,500억인데 이게 아마 규모 면에서는 제법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도 매수를 했고 선물은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이거는 이제 또다시 이제 연끌 매도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선물은 매수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물은 매도를 더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단계가 됐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한 걸 보면 오늘 지수는 찍어 눌러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는 딱 1개월 만에 이틀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하는 거를 외국인들이 던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차 그대로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주들, 뭐 금양이라든가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고,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은 외국인들이 대량 선물을 팔고 반대 포지션 금융투자가 지고 그러니까 또 현물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당히 이제 왼쪽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항공주 좀 매수가 있었던 게 이제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조선주 매수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업종별로 좀 골라 담는 느낌?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엔터주를 좀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IT 계열의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LOT 베큐um 이런 종목들이 좀 매도가 나와서 IT 계열의 종목을 좀 엔터주와 함께 팔았고요. 매수는 뭐 에코프로를 오늘 1,000억이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또 비슷하게 담아서 두 종목 합산 1,400억. 그러니까 뭐 코스닥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천보도 사고, 엔캠도 사고, 예, 그런 형태를 좀 사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은 2차 전지 쪽에 좀 많이 집중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엔터, YG와 이제 JYP를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거 외에는 이렇게 업종의 특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특정 업종을 고르게 샀다,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반도체 쪽을 담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도 쪽도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거보다는 그냥 에코프로와 LNF 두 개를 한 이제 전체 매도 규모의 절반 정도 채워놓고 나머지는 그냥 선별적으로 좀 정리하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인 게 오늘 이제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지금 이제 제대로 미증시 7월 열리는 거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인 재료가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뭐 경기가 될 거냐, 금리가 될 거냐, 아니면 빅테크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 증시 영향이 다르죠. 가장 안 좋은 거는 금리가 되는 거. 예, 금리 가지고 또 씨름하게 되면은 좀 증시가 방향을 잡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메인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 경기 관련주들, 그러니까 빅테크가 주도를 할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금융, 그다음에 이제 뭐 필수 소비재, 뭐 그런 거 재량 소비재,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강세를 보일 거냐, 아니면은 여전히 이제 빅테크가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 우리는 입장에서 사실은 빅테크만 가는 것보다 이제 다른 종목들 경기주가 같이 섞여가고 러셀 2000 종목도 고르게 올라가는 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출 많이 해다는 나라라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적다라고 할 때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도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누적으로 연끌 매도가 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도하려는 거의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잠깐 매도해도 결국엔 매수로 채워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한 3만 계약 정도까지도 이상 매수하려고 붙으면 매수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대형주들은 풀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물 매수,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까지 붙어버리면 또 여기서 지수가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돌리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좀 악재가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르는 또는 가볍게 보고 있던 뭔가가 좀 터지는 거다. 이런 국면으로 또 넘어갈 수 있어서 보통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웬만하면 이제 선물 매수되면서 시장이 돌리게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은 뭐 2차 전지, 조선, 종합상사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오늘의 차트는 뭐 종목, 이거 차트만 보고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아는 지인분이 이제 전화를 오늘 저한테 와갖고 이런 다른 일 때문에 전화 주셨다가 뭐 주식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연초에 이분 포트폴리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도 갖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수익 실현하셨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쯤에서 파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팔았는지 우리가 차트 보면 이해는 되잖아요. 올라가던 종목이 거의 2주 이상 막
휘둘리면서 눌려버리고 살짝 반등 나왔다가 투덜리면 당연히 이거는 2차 하락 파동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하면서 던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61선 가지고 막 여기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버티고 막 이런 모습 나오니까 되게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 1, 2주 있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대시세가 나오는 단계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투자를 종목을 매도를 에이 그러니까 매도를 하지 말았어야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이수페타시스 차트인데 이수페타시스를 팔아놓고 제2의 이수페타시스를 찾아야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걸 쫓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딜레마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제 자기가 어떤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제가 아까 이제 그런 표현 잠깐 드렸는데 몸에 사리가 100만 개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기업 가치를 보고 버티는 거고, 반면에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수익의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를 잘 연구했다가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방식, 또는 섞어도 좋은 거고 어떤 방법이든 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 철학을 딱 정확하게 나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내가 맞는 거를 정해놓고 그 철학대로 가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때 단기 매매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을 좀 정확하게 세우지 않다 보니까 뭐 시세판을 보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는지 그것부터 딱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의 종목을 갖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매도할 때 뭐 쪼개서 매도한다든가 한 방에 매도한다든가 그런 기준을 좀 잡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뭐 이게 뜬구름 잡는데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나는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거지? 이런 걸 좀 찾아보시게 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